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화봉고등학교 교사 홍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 두 번째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고요. 교과 성적을 수량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땡땡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이 2명의 학생이 지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땡땡 대학교 한산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여학생은 987점, 남학생은 980점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 한산 점수만을 갖고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합격시켜야 할까요? 그렇죠. 한산 점수가 높은 여학생을 선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량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학생의 어떤 수학적인 역량이라든지 관심, 이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고, 특히 또 교사로서의 역량 또한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적합성 및 역량을 파악하는 데는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네,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크게 그 모집 인원 비나 전체 인원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34만 4,307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중에 교과 전형은 44.81%, 그리고 종합 전형은 23.01%, 그리고 정시인 수능 위주 전형은 19.26%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수시는 79%, 정시는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이 확대됐다 하더라, 수능이 40% 이상 된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여기 보시면 모든 지역에 똑같은 비율로 뽑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지역별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 비수도권 지역 있죠. 비수도권 지역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부울경 지역이나 인근 대구 경북 지역만 봐도 66%, 64% 아주 교과 전형이 주요 전형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오면, 수도권 지역으로 가면은 수능이 44%, 44.6%, 종합이 37.84% 해서 그 서울권, 즉 수도권 지역의 주요 전형은 수능 그리고 종합 순으로 되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일부 17.5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제외하고 수시 내에서 그 전형별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이 비수도권 지역은 훨씬 더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울권으로 가면 종합 전형이 53.88%로 아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권 지역에서도 교과 전형도 25%나 되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19개 대학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권 대학에서 보시면
정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으로도 대부분의 학교가, 모든 학교가 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국대라든지 홍익대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대학을 이렇게 지원할 때도 교과 전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전형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이 최근 2개년 동안 울산 지역에 있는 수시 지원 사례 6만 1,514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죠. 3만 8,00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28.74%, 17,675명이 지원을 했고요. 논술 전형으로 2.75%, 실기 전형으로 6.70%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했지만 그러면 합격은 어느 전형으로 가장 많이 했는지 사실 지원보다 합격이 더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한 사례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고 합격률 또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으로 38,001건 중에 교과 전형으로 17,163명, 즉 합격률은 45.16%가 되고 종합은 17,675건 중에 5,785건이 합격해서 합격률은 32.7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논술 전형을 한번 보시면 논술 전형은 1,693건 중에서 불과 81명만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에 국한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전형은 서울권 지역은 종합 전형으로 아주 많은 학생들, 50% 이상의 학생들을 종합 전형으로 뽑는데 실제 우리 지원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합격한 비율을 한번 보시면 재미난 현상인데요. 교과 전형으로 적은 인원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으로 831명이 합격을 하고 종합 전형으로는 661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 인원수가 또 교과 전형이 더 많고 합격률 또한 종합에 비해서 합격률 또한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 전형을 한번 보시면 726건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합격한 학생은 17명으로서 합격률은 2.3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점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적대별로 지원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점대 극초반 아주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비슷한 비율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2점대 중후반부터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서 이렇게 중위권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한 비율을 보시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합격한 비율이 비슷하지만 모든 성적대에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권으로 국한시켜 봤을 때 그렇죠? 서울권으로 국한시켜 보면 서울권은 이렇게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서울권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와 종합이
비슷한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점대 중후반부터 종합의 비중은 유지되고 있지만 교과의 비중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교과 전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논술 전형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2점대 중후반부터는 교과 전형의 비율 줄고 논술 전형 늘어난다. 종합 전형은 유지된다. 이런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한 사례를 보시면, 분석을 해보면 모든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성적대에서 교과 전형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2점대 후반, 즉 3점대부터 나타난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합격 사례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울산 지역 수시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모든 성적대에서 또는 서울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모든 성적대에서 교과 전형이 가장 주요한 전형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 또한, 그리고 합격률 또한 교과 전형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교과 전형이 가장 어떤 주요한 전형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교과 전형을 아주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100%, 다시 말해서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그렇죠? 학생부의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 해서 학생부와 서류를 종합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라 함은 우리 학생부에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나 비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학생부 100%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시면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결과 봉사를 정량화해서 점수화해서 정량화하는 그런 전형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 이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단계에서 단계형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해서 1단계로 학생을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이 두 단계의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면접 형태는 아주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뭐 제시문 기반이라든지 뭐 인성이나 역량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기반 뭐 학생부의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면접이라든지 해서 이 면접의 종류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률이 타 전형에 비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 이제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결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내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비율 반영하고요. 비교과 영역을,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형별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학생부 100%, 교과 100% 전형은 한양대, 홍익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특징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다. 비중이 높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학생부 100에서 출결과 봉사 시간을 점수화해서 정량화해서 선발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대학으로는 경기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결과 봉사의 어떤 이런 점수는 크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 대학은 경인교대, 그리고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등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로 뽑는 대학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성균관대. 자, 이런 대학에서 서류와 학생부를 병행해서 뽑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 대학마다 다르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타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환산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도 다 다르고요. 또 때로는 계열마다 반영 과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 석차에 대해서, 석차 등급에 대해서 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수 단위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또 달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반영 비율을 이렇게 학년마다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각 대학마다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별 교과목, 반영 과목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부터 연세대까지 이 대학에서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건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다르게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과 계열은 국수영사, 이과 계열은 국수영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강원대, 국민대 해서 홍익대까지 이런 대학에서는 이렇게 계열별로 달리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나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2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동국대 이 학교에서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대의 예를 들어서 석차 등급을 환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번째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 원점수 90점에 등급이 2등급인 과목이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89점에 등급이 2등급인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의 한국외대 환산 점수는 여학생은 300점, 남학생은 288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학생은 등급도 2등급이고 원점수도 1점밖에 차이 나진 않지만 환산 점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2023학년도 한국외대 교과 점수 환산 방법을 보면 이 두 학생은 모두 2등급으로서 288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원점수가 90점이기 때문에 3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급이나 원점수 중에서 더 좋은 점수를 택하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288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점이라는 환산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산 점수를 어떻게 이제 계산할 것이냐, 내가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환산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성적 입력 마이 페이지 탭에서 이 성적 관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환산 점수는 이 성적 분석 탭에서 대학별 성적 분석에서 각 대학의 환산 점수를 여러분들에 대한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타 전형에 비해서 두 번째 특징이죠. 타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학년도를 보면 2022학년도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이때는 건국대나 성균관대 그리고 이런 한국외대 이제 이런 대학을 보면 이 종합에 비해서 교과의 경쟁률이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2023학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교과 전형의 어떤 그 경쟁률이 종합에 비해서 이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술의 그 경쟁률이 가장 높고요. 그 종합의 경쟁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을 한번 보시면 일부 지역, 전북이나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원율이 모든 지역에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종합의 충원율보다 아주 이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원율이라 하면 한번 이제 충원율 150이라는 이야기는 모집 인원이 100명일 때 후보 150번까지 합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교과 전형은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 전년도 입시 결과를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입결에 대해서 이제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중복 합격이 많아져서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51개 전형 38%의 비중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권,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서울권은 49%, 자, 우리가 속해 있는 대구 경북 인근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44%, 부울경 지역은 38%가 되는데 얼핏 보면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선호하는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이나 그리고 상위권, 상위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능 최저가 얼마만큼 우리 입결에 교과 전형 입결에 또는 경쟁률에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2022학년도 경북대 수능 최저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제 3개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뭐 의예과라든지 뭐 수의예과, 약학과는 뭐 3합 5, 3합 3, 3합 5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걸려 있고 나머지 단과 대학도 뭐 6에서 8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최저가 걸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당시에 2022학년도 당시에 보시면 경북대의 평균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대, 즉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뭐 이런 뭐 치과대학 이런 대학에서는 이런 단대에서는 단과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능 아주 이렇게 저조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떤 경쟁률이나 입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해 당시 2022년 2학년도 당시 경북대의 최초 경쟁률은 19.7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체제를 이제 충족한 학생들, 즉 실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5대 0, 5대 0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고요. 아까 또 많은 학과에서, 많은 단과대학에서 보시면 3대 1 미만인 단과대학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내신과는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학과도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는 2023학년도부터는 경북대의 어떤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되기도 했고, 이 사례는 경북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우리 이 경쟁률이라든지 또 이 경쟁률이 또 낮아지면 입결 또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충족이 입시에 이 합격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교과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서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이나 선호하는 학과에서는 여전히 수능 최저가 강하게 걸려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균형 선발 전형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또 네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2024학년도의 어떤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챕터 2에서는요, 우리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발표된 전형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이제 소재하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제 서울대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역별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부터 홍익대까지, 즉 24개 대학은 서울권 지역에서, 그리고 가천대에서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 13개 대학은 경기권, 그리고 경기대에서부터 한국외대는 서울 경기권. 다시 말해서 이제 본캠 학과마다 단대마다 이제 서울과 경기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죠. 그리고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는 인천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교과 전형 방식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학생부 100%인 그런 전형인데, 강남대부터 홍익대까지 이 34개 대학은 학생부 100%,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로 평가하는 대학은 가톨릭대부터 동국대,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부터 이하여대, 이제 7개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플러스 서류 이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국대나 경희대는 교과 성적을 70% 반영을 하고요. 서류를 30% 반영하는데, 여기서 서류 30%라고 함은 우리 학생부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편차라든지, 그리고 또 그 과세특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80%에서 서류 20%인데,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교과학습 발달을 제외한 자기 개발 역량 및 인성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 서류 30인데요. 서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서류가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에서부터 이제 동국대 이 네 대학의 어떤 등급별 환산 점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건국대나 동국대를 모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2점에서 4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3점, 경희대는 4점, 고려대는 2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동국대는 뭐 6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1등급과 2등급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보면 대부분 1등급대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급 환산 점수에서 큰 변별이 일어날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이 6점 차가 나긴 하지만, 동국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아마 1등급대의 성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비중은 높지만 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플러스 서류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가 꾸준히 되어 온 학생들이 좀 주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추천 인원 제한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서울교대부터 홍익대까지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가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 27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제한이 없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되고 하고자 하는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대부분 추천 받을 수 있다, 과열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변화한 대학만 한번 이렇게 추려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서강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이렇게 확대된 경우고, 경인교대, 숙명여대는 이제 제한을 두었다가 제한이 풀린 경우, 즉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고요. 이화여대, 서울교대, 동국대, 명지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좀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덕여대부터 한성대에는 이제 신설되었다, 지역균형 선발이 추천되었다, 신설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적용 여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강남대부터 이화여대 총 18개 대학은 수능 최저를 두지를 않고요. 그리고 국민대부터 일지대까지 이 28개 대학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 역량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한번 이렇게 2개의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수능 최저를 확인할 때 확인 사항으로서는 이제 크게 3개 합이냐, 2개 합이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3개 합, 4개 중에 3개 합이면 좀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걸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도 수능 최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열별로 최저 기준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학 과목 지정 여부, 수학 과목을 이제 지정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꼭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변화한 대학만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는 이제 그 3개 합이 6에서 7로 해서 인문 계열이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6에서 7로 완화되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는 세계합 6이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4개 영역 중 3개가 각 3등급 이내로 완화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균관대학은 6등급은 7등급으로, 5등급은 6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한 등급씩 완화되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등급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완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어떤 부담이 완화되었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학력 인구 감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완화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니, 이런 수능 최저 충족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주요 대학에 대해서 이 전형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잠시 멈췄다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셨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에 대해서 지역균형 선발 2개년 동안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6.62에서 2022년도 26.62에서 10.49로 상당히 떨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울시립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상승했다라는 거, 좀 더 상승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면접이 실시되는 이화여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에 따른 입시 결과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경쟁률이 아무래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면 입결 또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 전형에서 지원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3개년 또는 최소한 2개년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원할 당시에 실시간 경쟁률 또한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 경쟁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또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경쟁률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건 서류 전형을 실시한 대학,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은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선호하는 대학은 보통 수능 체제가 있거나 아니면 면접이 있거나 서류가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런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제 고려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근 2년간 경쟁률 확인하고, 그리고 전형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이제 서류나 면접 관점에서 지원하려는 학과의 생기부가, 즉 학생부가 관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면접에 강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대학의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추천 인원 제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 인재 전형이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이 선발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가장 높고요. 타 전형과 비교해서 지원 자격만 차이가 있지 평가 방식은 동일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설정 범위, 즉 지원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울산에 소재하는 학생들은, 울산 지역의 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권에 속해 있는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분석해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선발을 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모집 인원 대비 6.9%, 즉 23,816명을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모집하지 않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모집 인원 비율이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경남권, 울산권은 경남권 14.1%, 울산권은 14.0%, 그리고 부산은 8.8%로서 상당한 비중으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이제 권역별로 전형별 선발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지 여부를 보면, 비율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45%지만,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총 14개 대학에서,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수능 최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의 장점으로서는 매년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발 인원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 제한으로 인해서 일반 전형보다 입시 결과가 낮은 경향이 있다. 특히 의학 계열. 그렇죠? 그래서 의학 계열 또는 의치한의 그리고 약학 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선발 비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 계열 학생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최소 40% 이상 선발을 해야 되고요. 간호 계열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최소한 30% 이상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반드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3년, 2024년 이 두 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의치안에서는 283명이라는 학생이 증가했고, 약학에는 66명, 간호학과는 611명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 계열로 가려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챕터로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 즉 ABC 절대 평가를 대학마다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또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통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조금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으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단순 환산 점수 방법,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또
또 등급을 부여하는 환산 등급, 그리고 등급에 따른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성취도별 비율, 그리고 아까처럼 한국 외대처럼 원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를 반영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가산점을 줘서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꾸준히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꾸준히 늘고 있고 2024학년도에는 145개 대학에서 즉 145개 대학 83%의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특징으로는요. 대학 대부분 성취도별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에 있어서 공통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반영 방법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2023년 5월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리고 선택 과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2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은 1등급으로 환산하고요. BC 등급만 성취도별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서 A 등급의 어떤 유불리가 전년에 비해서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요. 첫 번째, 본인의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교과 성적으로 내가 그 지원하려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죠,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되죠. 즉 이제 환산 점수를 한번 산출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 경쟁률을 확인하고 이 실시간 경쟁률 또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내가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면접이나 서류가 있는 전형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